원장님, 요즘 임플란트 중에 뼈이식 없는 최신 임플란트가 좀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예전보다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뼈 이식을 많이 하거나 좀 어려운 케이스인 경우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짧은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임플란트의 길이가 최소 한 10mm에서 길게는 한 13mm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는 턱뼈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을 때 보통은 이렇게 한 10mm짜리 임플란트를 제일 많이 대중적으로 심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경관까지 거리가 뼈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만약에 뼈가 충분히 높은 상황이면은 10mm짜리를 넣는 게 전혀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관 위에 있는 뼈의 높이가 한 8mm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10mm를 심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임플란트 끝부분이 이제 살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계속 음식물이 끼거나 잇몸이 붓거나 해서 염증이 생기고 뼈가 다시 더 녹아내리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위쪽으로 뼈를 쌓았어요. 뼈를 많이 채워가지고 최대한 오래 기다려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10mm나 이런 걸 많이 심었고, 5년, 6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조금 짧은 임플란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스탠다드는 8mm예요. 그것 또한 못 심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뼈가 많이 녹아있는 틀니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여기가 6mm, 한 7mm? 이 정도만 남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8mm가 아니라 더 짧은 임플란트도 심어도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연구가 계속 되고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한 5mm 정도까지 임플란트도 등장을 했어요. 대신에 5mm가 들어가면 너무 짧으니까 뼈에 잡혀있는 면적이 좀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해서 이제 신경관을 다치지 않고 심게 하는 그런 임플란트가 이제 출시가 된 겁니다. 어떻게든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틀니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에는 뼈 이식을 좀 많이 해놓고 계속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거나 하는 환경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기술이 좋아지니까 굳이 여기 위에다가 뼈를 쌓지 않아도 내 남아있는 뼈로도 충분히 임플란트를 지탱할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게 숏 임플란트입니다. 어떤 것도 저는 요새 많이 하냐면 더 뼈가 많이 녹아가지고 3, 4mm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5mm도 못 심잖아요. 네. 이 아래에 있는 신경관을 피해서 심는 것도 많이 해요. 신경관을 닿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치과 의사한테는. 이렇게 내가 위험하게까지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요새는 글쎄요, 많이들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많이 합니다. 정말 뼈가 없는 경우에도 숏 임플란트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숏 임플란트가 그냥 원래 임플란트보다 길이만 짧고 더 뭉툭한...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길이만 짧고 뭉툭한 게 듣기에는 되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표면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짧은 거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가 뼈랑 단단하게 붙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기술을 실현을 하지를 못했던 거고, 이제는 표면 처리 기술이 더 좋아지면서 그런 짧은 걸 심어도 장기적인 예후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된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숏 임플란트 해도 네. 이게 오래오래 쓸 수 있나요? 짧은 임플란트를 썼을 때의 장기적인 예후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안정성 면에서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임플란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뼈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양상이 있죠. 이제 이거는 임플란트가 오케이, 괜찮은 건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뼈가 이렇게 아래로 녹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임플란트의 수명이 깎이는 중인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좀 특이한 게 한 2mm 정도만 뼈에 잡혀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안쪽으로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가 계속 녹아 있기도 하고 계속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염증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오른쪽 아래 같은 상태. 여기 보면은 지금 임플란트 잡고 있는 뼈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건 제가 결국 뽑았어요. 결국에 뽑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임플란트 하나 심어서 마무리를 했고, 반대편도 보면은,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서 숏 임플란트를 심으면 어떠냐?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뼈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숏 임플란트를 조금 더 깊게 심고 그렇게 보철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숏 임플란트가 굉장히 좋은 또 한 가지는 재수술을 할 때 숏 임플란트를 많이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직경 5mm 정도 임플란트를 이미 심어놨는데 그게 탈이 나가지고 뽑았어요. 그럼 더 굵은 걸 심을 때는 결국은 출시되어 있는 게 숏 임플란트가 보통 직경이 넓다고 했잖아요. 임플란트를 한 번 했는데 그게 뼈랑 잘 안 붙어서 다시 수술을 할 때에도 숏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숏이니까 가격도 조금 더 싼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죠. 않고요. 애초에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회사에서 공급을 받을 때도 모두 다 비슷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이제 표면 처리 기술이 조금 더 좋은 임플란트들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치학개론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